그 당시 같이 참석하셨던 김용현 경호처장과 여인영 방척사령관은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저하고 국정원장이 그런 말씀을 하니까 대통령께서 다른 화제로 돌려버려서 그 사람들은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시간적인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위 대통령과의 만찬 자리를 마친 후에 증인은 김용현, 여인영과 증인의 국방부 장관 공간에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셨죠? 그렇습니다.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은 증인의 육사 1년 후배일 뿐만 아니라 근무 연도 상당히 깊어 오랫동안 형 동생 관계를 유지해온 그런 사이시죠? 근무연은 없었고요. 단 한 달 정도 제가 대령 때 합참에 과장할 때 우리과의 파견 나와서 저를 일을 도와준 적은 있고 그 뒤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대 근무한 연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제가 수방사령관과 합참작전본부장을 인계를 한 그런 연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 동생은 대개 뭐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끼리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저 육사 선후배끼리 형 동생은 좀 일반적으로 많이 호칭을 하기 때문에 굳이 꼭 특별한 관계 때문에 호칭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증인은 당시 대통령이 아무리 추중이라도 저런 말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하에 김용현과 여인영에게 대통령이 왜 울분에 차서 화를 내시며 저런 말씀을 하시느냐라고 물으셨죠. 울분과 화는 거 잘못된 좀 제 생각과 다른 표현이었고요. 어쨌든 지나간 말씀이 있지만 혹시 다른 분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 괜한 오해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그 두 사람에게 특히 이제 대통령을 근접해서 모시는 김용현 그 경호처장에게 좀 유익 있게 그렇게 대통령 잘 모셔라. 그리고 대통령을 잘 모시는 길이 그런 말씀을 혹시라도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화된 저희 도리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증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이 언급한 비상한 조치에 절대 반대한다. 반드시 증인의 뜻을 대통령께 전해달라고 말씀하셨죠. 네, 뭐 그런 뜻을 제가 저를 계기로 해서 대통령께서 그날 우리가 사실은 술을 곁들인 식사 자리였는데 혹시 그걸 그렇게 깊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어서 제 핑계를 대서 한번 경호처장에게 대통령께 그렇게 말씀을 좀 전해달라는 뜻으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김용현 경호처장에게 대통령이 말씀을 잘 듣는 사람한테 오늘 취중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점을 전하고 다음부터는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하셨죠. 네,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대통령님과 장관이 됐지만 별도로 시간을 가져본 적이 별로 없었던 상태였는데 그런데 이제 저한테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고 다른 또 혹시 아주 가깝지 않은 사람들 이야기를 할까봐 아무래도 대통령 주변의 인간관계는 경호처장이 잘 아니까 대통령께 좀 말할 수 있는 분들을 한번 봐서 오늘 일을 좀 설명하면서 지나가는 말투였지만 한번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호처장은 제 말에 100% 동감을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국정을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그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증인께서 대통령이 말씀을 잘 듣는 사람한테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할 때 보통 그 당시 증인은 어떤 분들을 머리에 좀 염두에 두고서 이런 말씀을 하셨나요? 제가 사실은 대통령님 주변의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잘 몰라서 그냥 보도에 이렇게 보면 뭐 성함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대통령과 가깝다고 그래서 뭐 그런 원로들한테 이야기하면 되지 않겠느냐가 염두에 뒀는데 김용희 처장한테는 구체적인 사람이나 그런 걸 거명한 적은 없습니다. 혼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증인이 국방부 장관에서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되는 2024년 8월 무렵 국군 정보사령부 내에 정보사령관 문상호와 여단장 박민우 사이에 갈등이 불거져서 상호 폭행과 항명으로 맞고소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또 한편 정보사 블랙 요원 명단이 유출되는 중대한 보안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이러한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보직 해임하고 교체하는 방안을 당시 여인형 국방부 인사기획관과 원천희 정보본부장에게 지시한 상태셨죠. 네,
박민우 여단장은 먼저 직무 배제를 했고요. 그러나 이제 정보사령관까지 갑자기 동시에 하면 좀 혼란이 있다는 참모들이 건의가 있어서 그때 제가 계속 있었으면 9월 중순경에 장군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교체하려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9월 6일자로 김용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하여 현 보직 유지를 지시하였죠. 그거는 전혀 몰랐고 이번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함께 제2합동수사본부 불법 구성, 선관위 침탈 등의 행위를 주도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죠. 그건 뭐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확정될 사항이라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 당시 언론 보도에 당시 그 문상호, 여인영 또 김용현으로 대표되는 충암파와 그다음에 증인과 박민우로 대표되는 국방파의 대립이 있었고 거기서 충암파가 승리해서 결국은 장관이 교체가 됐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증인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그거는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고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충암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증인이 2024년 9월경 국방부 장관에서 안보실장으로 교체된 것은 이처럼 증인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김용현 등에 의하여 계획 중이던 비상계엄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교체하려고 하는 등 비상계엄 계획에 증인이 중대한 장애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뭐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판단하신 사항이긴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 계엄에 뭐 반대를 그렇게 했던 아까 만찬 분위기를 말씀드렸는데 지나가는 말투였고 그 뒤로 한 번도 계엄에 관련된 저한테 하문하신 적도 없고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체했던 것은 대통령께서 아까 청구인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저에게 교체 이유를 설명을 하셨고 또 그것을 브리핑했기 때문에 저는 일부 언론 보도에서 제기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군과 국방부를 담당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시 사변이나 국가 비상사태에 따른 합법적인 계엄 선포 시에는 군과 국방부의 보고를 받고 또 참모로서 대통령께 조언을 드리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 계엄과 관련돼서 저희 국가안보실에 어떤 매뉴얼이나 과업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만일 그게 계엄 상황이 계속 길게 됐으면 무엇인가 과업이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 워낙 짧게 끝나서 별다른 과업 지시나 과업 연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대접견실에서 복도로 나왔다는 말이 어디선가 나와 증인은 비서실장 등과 함께 집무실에서 복도로 나와 비서실장은 대통령에게 대통령님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라고 하였고 증인도 무슨 비상계엄입니까라고 말하셨죠. 그런 취지로 말씀했고 몇몇 수석들도 따라가면서 비슷한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증인이 그때 무슨 비상계엄입니까라고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때는 무슨 논리를 생각할 때가 아니고 바로 직전에 1, 2분 전에 비서실장한테 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적절한 선택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본능적으로 했습니다. 증인은 그때 비상계엄의 요건인 전시 사변 기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렇게까지 조직적으로 생각할 여유가 없었고 그때는 굉장히 급박한 순간이라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는 생각만 본능적으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이 내가 책임진다, 내가 결심한 것이다, 이미 결심했다라고 말하면서 곧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대국민 담화를 위해 내려갔죠. 네, 그런 취지 비슷하게 내려가셨는데 그때 당시는 대국민 담화를 하러 내려가신 줄 몰랐었고요. 대통령 내려가시고 난 뒤에 저하고 비실장이 국무회의가 열렸던 대접견실에 가서 총리님으로부터 자세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후 증인이 비서실장 등과 함께 국무회의가 열린 대접견실로 들어가니까
그곳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기재부 장관 등이 있었고 증인이 어떻게 된 거냐 물으니 다른 말은 안 하고 큰일 났다라고만 다들 말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네, 제가 물어봤는데 뭐 그분들도 경향이 없었는지 답은 안 하고 큰일 났다고 하고 뭐 기재부 장관하고 기억나는 것은 그 외교부 장관이 뭐 반대다 뭐 이런 이야기를 뭐 자기들끼리 하고 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대접견실에 들어갔을 때는 아까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탁자 위에 비상계엄 선포문 등 서류가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저는 그 어떤 서류도 본 기억이 없습니다. 증인은 당시에 한 국무위원께 방으로 안내해서 들어가면서 큰일 났다. 국방부 장관이 사고를 친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총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정정을 제가 해드렸는데 그거는 나중에 해제하러 한 11월 4일 02시 30분 정도 경에 총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리님께서 대통령님께 보고 들어가기 전에 총리님도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사항을 전혀 모르니까 제가 그때까지 파악했던 이 진행 사항을 옆방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참의장이나 계엄사령관은 잘 모르고 있고 주로 국방부 장관이 지시다고 한 것 같다. 뭐 이런 취지로 상황 보고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것을 총리님께서 경찰에 진술할 때 국무회의 전에 그러니까 선포 위한 국무회의 전에 한 거로 좀 착각하셨는데 사실은 그렇게 돼서 제가 그 수사기관에 정정도 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도 맡고 있기 때문에 증인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국가안보실 산하 위기관리센터장 김상호 소장에게 2, 3회 전화를 하여 북한과의 전선, 접경 지역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셨죠?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비상한 조치에 예, 대해서 예, 예, 언급을 예. 했죠. 예. 그때 그거에 대해서 증인은 반대하셨다고 했죠. 예, 저를 보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서 저는 뭐 군을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그에 대해서는 재고하고 좀 다른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당시 그 조태용 국정원장 그리고 김용현 경호처장,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그 말을 듣고 다른 얘기 안 했나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와 국정원장의 어떤 의견 표명 후에 대통령께서 다른 주제로 전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은 그 말씀할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태용 국정원장은 뭐 찬성했나요? 반대했나요? 조태용 국정원장도 사실상 좀 다른 의견을 낸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집으로 안 가고 그 증인 공관으로 김용현 여인영 데리고 갔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가서 무슨 얘기했나요? 예, 그날 이제 식사 끝나고 대통령님과 국정원장은 이제 따로 복귀하셨고 군 후배 2명이 남아서 가는 길이니까 우리 집에 차나 한잔 하자. 원래는 그냥 그런 의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대통령 하신 말씀이 화제에 올랐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은 아무리 술자리라도 사람들한테 하는 게 좋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아까 진술한 대로 그렇게 그 두 사람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뭐 대통령께서 혹시라도 그런 생각 갖지 않도록 해야 된다. 나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절대 반대한다. 반드시 내 뜻을 전해달라. 이렇게 말했다는데 맞습니까? 예, 그 조치를 저를 보고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제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하시려고 그러면 제 입장이 중요하겠다는 생각하에서 조금 그 예의에 벗어나지만 제가 경호처장한테 제 뜻을 대통령께 전해달라고 말씀했습니다. 김용현 경호처장에게. 네, 그리고 나서 2024년 9월 6일에 증인은 국방부 장관에서 경질됐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맡은 국가안보실장으로 가셨고요. 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8월 13일 날
제가 겸직을 했습니다. 9월 6일까지 김용현 그 후보자가 장관이 될 때까지 그래서 두 가지 겸직을 했고 9월 6일 이후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 저는 안보실장 한 가지 일만 전념하게 되었습니다.